안녕하십니까. 병호일주 사주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병호일주 사주 중에 여명의 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일주라는 것은 본인의 사주가 화라는 것입니다. 화의 입장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은 수의 기운을 가진 관이 될 것입니다. 관성은 이분에게는 일찍이 조상궁에 관성이 있었고 또 자식궁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일찍 조혼을 할 것이고, 또 일찍 결혼을 못하게 되면 또 늦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의 입장에서 돈은, 경제는 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고, 금이 지장간에 사와 사 밑에 보면 무경병으로 편재가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편재는 돈이 일정한 금액의 어떤 봉급이 아니고 돌았다가 안 돌았다 하는 어떤 횡재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늘 돈 때문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이 생기거든 무조건 적금을 넣고 저축을 하셔야만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의 기운의 입장에서 목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무조건적인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의 입장에서 보면 편인에, 조상궁에 편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편인은 배신자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남을 배신을 잘 합니다. 그래서 팔자에 배신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신하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의 입장에서 토는 식상, 즉 식신과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은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상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의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위의 사람을 한마디로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긴다든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도록 노력을 하면 이것이 상쇄가 되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에서, 화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과 같은 동료나 친구나 형제 자매는 같은 화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주는 화가 많습니다. 사, 오, 미, 방합에 화국에 두 개나 겹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이 강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편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심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고 형제의 운이 아주 좋은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 가나 친구가 많고 형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복성 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궁에 갖고 있다는 건 조상이 부잣집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록이 부모궁과 자식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에 경제적인 것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천주 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한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주 귀인이 두 개나 들어있고, 또 배우자 궁을 잘, 여성분은 가장 궁금한 것이 배우자 궁인데, 그 배우자 궁에 같은 어떤 급제의 운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 궁에 병오로서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강한 어떤 자신감을 가진,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이 양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칼을 양쪽 허리에 차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침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분은 그 힘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양인살에 또 현침살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풀 방법은 자식을 많이 두는 수밖에 없는데, 뭐 자식이 꼭 안 되면 아래 사람, 내가 거느리는 사람을 많이 둠으로써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식신이 지장간에 많이 들어있고, 그 식신이 꼭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령을 득했다. 월령을 2개나 득했으니 얼마나 좋은 사주입니까? 그래서 학원을 만약 차리게 되면 손님은 많이 들끓을 것입니다. 근데 수입이 아까 말한 대로 들쑥날쑥 하는 것입니다. 편제이기 때문에 들을 때는 한참 많이 들어오다가 안 들을 때는 통 안 들어오고, 그래서 들쑥날쑥한 그런 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친구와 동료의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난 척을 하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남의 도움을 잘 받는 방법은 첫째는 신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착하게, 그러니까 바르게, 책임감 있게 본인이 맡은 것을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책임감이 아주 뭘 맡았다 하면 아주 책임감이 잘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가 많다는 것은 그 씀씀이가 지출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펑펑 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남의 밑에서 빚을 하면 아주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직접 경영을 하면 방만한 경영으로 빚덩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아래 사람을 두고, 특히 이분은 정관이 2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아래 사람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같은 후배나 완전히 자식 같은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그런 남자를 경영인으로 두고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 경영인은 아들 같지만 너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말은 잘 통하고 의사가 잘 통하지만 가끔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 중에 아주 사주를 보고 정관 하나, 정제 하나가 들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두신다면 아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 하나, 정제 하나, 또 편인 말고 정인이 뭐 들면 좋겠죠. 편인은 배신의 캐릭터라고 합니까? 그래서 편인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그거 맡겼다가 몽땅 그냥 배신을 당해갖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직원으로는 여자 말고 남자들을 여럿이 두고 하면 이 양인사를 제할 수 있어서 좋은 경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직접 관여는 아까 말했듯이 직접 하지 마시고 이 남자들에게, 나이 좀 어린 남자들에게 맡기면 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남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잘하는 남자 하나 직원을 그냥 남편으로서 사귀어서 사시면 됩니다. 요즘은 연하 남자도 많이 결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는 좀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제가 하나인지 정관이 하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저를 부르시면 제가 댓글만 달면 제가 제 댓글을 탁 보고 또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2개 들은 사람은 안 좋습니다. 1개만 들면 좋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정관을 말하고 그리고 돈을 숨기지 않고 맡기면 정확하게 관리하고 삥땅을 하지 않는 직원의 정제입니다. 정제가 하나 되는 사람은 절대로 삥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면 좋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무책임하거나 돈을 그냥 삥땅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보시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편의는 배신에 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편인이 없거나 또는 정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사주에 재물이 없을 때는 경영에 직접 하지 마시고 경영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맡겨서 남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고 본인은 그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줘야 됩니다.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면 이게 사업이 엉망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맡기고 나서 믿고 맡겼거든 끝까지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자는 대로 그냥 이 사장인지 직원인지 뭐가 뒤져가 끼어져야만 이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군의를 내세우면 무너집니다. 군의 안 내세워도 얼마든지 이분은 강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후대책은 안 세워도 됩니다. 왜 노후대책을 안 세워도 되느냐 하면 72세부터 20년간 재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고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 재운이 빚 걱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돈 관리를 반드시 남편이나 또 직원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물건을 사러 갈 때 또 계약을 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본인 이름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 눈에는 최고만이 들어옵니다. 최고 멋진 것, 최고 훌륭한 것, 최고 비싼 것만 눈에 들어오지만 그래가지고는 다 말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원에게 모든 경영이나 또 구입 그까지 다 맡기시고 본인은 그냥 잘한다 네가 최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앞으로 네 같은 남자만 있으면 내가 참말로 이런 말만 자꾸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것은 작년에 경자년 올해 또 신축년 이 두 해에는 참으로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해 신축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해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또 없으니까 그리 아시고 처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올해 이분의 인연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분을 잘 잡으면 좋지만 못 잡고 그냥 싸우다가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싸우냐고 하면 좌우 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년은 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자꾸 되고 뭔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보거든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안 남았네요. 신축년 와버리면 입춘까지가 기회입니다. 입춘이 지나면 그냥 그 인연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병월주의 여명사주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 궁금하시면 댓글에다가 본인 생년월일 시간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잘 아는 스승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서 또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